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주경야도 구독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식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주경야독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금양 관련해서 주관적이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긴 영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 되실 때 좀 살펴보시고요.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치 투자가 잘 통하지 않는 나라이긴 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시면요. 이 도박판 기질이 정말 더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나마 코스피는 이 가치 투자가 통하는 종목도 많이 존재했는데 지금 뭐 코스피나 코스닥 상관없이 양지수가 모두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 가치 대비 못 오르는 종목이 많고요. 이에 반해서 가치 대비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바로 주식이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근래 시장의 가장 핫한 도박판은 어디였을까요? 부정하고 싶으셔도 다들 2차전지 섹터가 가장 큰 도박판이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당연히 2차전지 내에서도 실수혜주, 찐수혜주가 당연히 있지만 이 2차전지의 펀더멘탈을 토대로 대놓고 짜고 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신도님들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오늘 브리핑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바로 금양이라는 종목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금양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원래 이제 코스피 200 종목으로 편입이 돼서 지금 5,000원이었던 종목이 약 1년 동안 40배가량 올라서 19만 원까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차트랑 상당히 비슷하죠? 이 종목을 보면 딱 신풍제약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내용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신풍제약이 한참 코로나 테마주로 난리를 칠 때 코로나 테마에 편승이 돼서 6,000원이었던 주가가 순식간에 21만 원을 찍었습니다. 둘이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바로 17,000원, 16,920원입니다. 자, 두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둘 다 당장 환기 종목이나 관리 종목에 들어가지 않아도 다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부실주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다가 기대감에 이 작업이 끝나니까 신풍제약은 지금 원래 주가로 회귀가 된 모습이죠. 이 종목 말고 에디슨 EV라는 종목도 상당히 유명했는데 어쨌든 저는 아주 합리적으로 당시의 신풍제약 그리고 에디슨 EV의 세력들이 이 고스란히 금형이 붙어서 지금 해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런 작전을 벌릴 세력들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금감원이나 뭐 증권거래소에서 눈 감아줄 때는 같이 해먹기 위함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금양이 왜 짜고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주가 흐름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자, 이 종목은 원래 합성수지보 고물 발포 사용되는 이런 발포제를 생산 판매하던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발포제, 발포제 유관 제품의 매출 비중이 50%도 아니고 무려 99%에 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갑자기 2차전지 관련, 2차전지 원재료인 리튬 광산을 개발해서 2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공시를 내고 2차전지 양극재 업체인 SM랩 인수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1차적으로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현재 이 주가가 오른 이유가 바로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그런데 기대감으로 주가가 40배 오르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상 이것부터 말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계속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매출이 발생했을까요? 2차전지 관련해서 전무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적자인 상황입니다. 이슈 잠깐 보시면요. 지금 이 기업은 돈을 못 벌어서 매출액 보시면은 최근 실적이 매출액인데 오히려 들어들었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적자에 속합니다. 자, 그럼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은 126억 원입니다. 자,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일단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오히려 적자인데 지금 이 주가가 40배 오르는 게 말이 안 되죠. 올랐더라도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자, 당연히 이 투자 양상 관련 공시에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금양은 2차전지 이 양산 라인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자, 기존 공장은 이 발포제만으로 부지가 꽉 차서 이 연구와 시험 생산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양산까지 할 면적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매출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을 시킬 건지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반박글이 나옵니다. 자, 21700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지 않았나요? 네,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슈 잠깐 보시면요. 자, 원통형 배터리 이 수치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금양은 자체 개발한 2170 원통형 배터리 1950A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금양이 개발한 거는 이 1950A 수준이죠. 근데 현재 배터리 양산 기업들의 암페어 수준은 3000에서 4800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1A는 전류가 1시간 동안 흘렀을 때의 전기량을 뜻하는데 이 금양의 정도면은 장난감, 소형 전자기기 같은 곳에 사용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즉, 지금 개발된 이 셀 용량 트렌드의 절반 수준이 될까 말까인데 전기차의 목표는 바로 장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페어를 못 늘려서 안달인데 금행은 지금 기존 이 원래 업계들, 배터리 업계들의 셀 용량에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낮은데 굳이 이 전기차 업체들이 갑자기 이 판에 끼어든 금양 거를 채택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 뉴스상으로는 금양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자, 부산시가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단계고 26년에 이 21705 원통형 배터리 위에서 공장을 완공하겠다라는 목표까지 밝혀줬습니다. 그러면서 MOU까지 체결을 했는데요. 자, 만약에 26년에 정확히 배터리 공장이 완공이 되어도 바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수율을 잡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파나소닉이 21700 배터리를 개발하고 이 수율을 80% 이상까지 높이는데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당연히 전기 자동차를 위해서 이 수율을 잡아야 되고요. 이 수율을 파나소닉처럼 최대한 빠르게 맞춘다고 해도 앞으로 매출을 내려면은 공장이 2026년에 완공이 되니까 적어도 3, 4년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발포제 말고는 돈이 들어올 구멍이 안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40배가 올렸는데 3, 4년 동안 매출이 없어도 이 주가가 과연 버텨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일 이슈가 하나 더 떴습니다. 자, 이것도 이슈 잠깐 보시면 자, 부산 2차 전지 매가로 가는 길 열었다. 금양 기장군서 국내 네 번째 원통형 배터리 공장 기공식 써 있습니다. 자, 전일 부산에 기반을 둔 금양이 배터리 생산 공장을 착공하면서 이 배터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1년 반이 지났지만 이제야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1단계 사업에 총 8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슈에서 금양의 재무 상황은 당장에 있는 현금성 자산이 126억 원이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몇 억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몇 천억이 부족한 건데 이걸 어떻게 떼올 건지가 기대가 됩니다. 자, 설사 모든 걸 다 성공시킨다고 해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표로 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이 후발주자인 금양이 40배나 오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이 기술이나 매출을 뽑을 수도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 벌려고 이거 8천억 메꾸려고 콩고에 지분 취득한 리튬 광산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자, 12억 원을 주고 이 리튬이 나올 만한 곳 지분을 20%를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탐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분을 취득하는 콩고 회사도 광업권이 없고 탐사권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탐사를 해서 리튬이 발견되면 광업권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탐사를 해서 리튬이 발견이 안 되면 끝이고 만약에 발견이 돼도 광업권을 내줄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억 원 주고 복권을 정말 제대로 투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더 끌어올리려면요. 당연히 뭔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수소경제 핵심은 연료전지지 하고 리튬 광산 개발에 이어서 이제는 수소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자, 사상구 본사 공장에 발포제 라인 빼고 그나마 돈 들어오는 이 발포제 라인을 빼고 그 자리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금양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요. 2023년 4분기 국내 최초 100% 국내 기술로 개발을 완료한 해양 전용 수소연료 전지가 탑재된 이 수소 페리, 수소 요트가 부산 앞바다를 항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자회사에서 개발 중인데 지금 자회사 직원 수는 4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금형은 발포제를 하던 기업인데 특허는 발포제 뿐이지만 배터리도 하고 수소연료 전지도 개발하고 지금 리튬 광산 탐사에 이어서 수소 페리와 수소 요트까지 개발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금형 적자고 지금 이 126억 원밖에 없다며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당연히 주주들한테 나옵니다. 자, 아까 짓는다던 공장이 만약에 준공이 되면요. 여기서 잔금도 줘야 되고 토지도 사야 되고 배터리 공장 지을 때 또 돈이 들어가고 리튬의 광산의 뭐 중도금과 잔금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회사가 뭘 하냐면요. 바로 대출을 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유상증자 그리고 자사주 매각을 합니다. 자, 근데 대출은 이미 풀로 받았고요. 전환사채도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기깔나게 해먹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여기다 전환사채만 쳐도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운영자금 조달, 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당장 이제 나온 게 바로 유상증자밖에 없는데 이 유상증자를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안 그래도 지금 막 휘둘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 주주님들 콩고 리튬 개발이 시간이 걸려서 빠르게 좀 리튬을 확보해서 돈을 벌 만한 이 몽골을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몽골광산 회사 이인수 이 리튬 개발 이슈입니다. 이슈 잠깐 보시면요. 자, 금양 몽골 몬라광산 지분 40% 523억의 인수, 추후 20% 추가 인수해서 결국에는 700억 원을 좀 넘게 썼는데요. 자, 내용은 즉슨 2023년 5월 10일 금양은 2차전지 밸류체인 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 몽골의 몰라 LLC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당장부터 매출이 4천억 원이 발생을 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기존 132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10배 이상 뛴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때 주가가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런데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MOU입니다. 그냥 MOU는 문서고요. 언제든지 파기가 될 수 있는 양해각서 문서입니다. 즉, 둘 중에 누구 하나 파기를 해도 위약금, 책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수하기란 몽골, 이 몰라는 회사의 개요를 보면요. 철광석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원래 철광석을 캐던 게 아니라 몽골 전역에 이 생수를 공급하다가 철광석 채굴을 시작한 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LLC 회사가 개발했던 엘스테이 광산, 톨고드 광산은 애초에 리튬이 아니라 구리, 철광석, 은이 주요 광물입니다. 그리고 광산은 코로나 이후에 채굴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캘 거임? 그래서 급하게 이 이슈가 막 돌다 보니까 리튬은 금양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후에 이 개발 허가를 취득해서 2024년부터 채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죠. 그리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제서야 돈 내고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먼저고 이걸 해야 되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조사도 하기 전에 양해각서를 쓰고 공시가 먼저 나갔다는 뜻입니다. 자, 조사가 진행이 돼도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근데 아까 말로는 이 콩고 리튬 개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빨리 리튬 확보하고 돈 벌려고 몽골을 산 거라며요. 근데 조사도 안 한 상태로 공시 띄우고 돈도 없는데 780억 원을 샀다고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자, 근데 애초에 3년간 5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이 몽골 광산 회사를 몽골 사람이 780억 원에 왜 파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정상이 아니죠.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광산의 가치는 118조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매긴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마 그렇게 큰 가치면은 전 세계 2차 전지 리튬 관련하는 회사애들이 진작에 그래 금형이 780억 원 주면 나는 1조 넘게라도 줄게 라고 해서 못 사서 안달이 났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의문투성이인 금양, 의문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보다도 너무 많지만요. 지금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후속편으로 정리를 조금 더 해오려고 합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금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금양의 시가총액은 7조가 넘습니다. 오늘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금양이 좀 많이 밀려났네요. 자, 49위가 아니고 50위입니다.
자, 그런데 매출은 2천억, 영업이익은 100억대 회사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뭐냐면요.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SK 바이오팜, 그리고 LG 이노텍, 한미 반도체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이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과 비교해 보시면은 둘 중에 하나는 상당히 저평가거나 하나가 너무 고평가라는 점을 느끼실 겁니다. 자, 금양이 이렇게 계속해서 뭐 리튬 광산 개발, 뭐 콩고, 몽골 이렇게 공시만은 너무 화려하게 나오는지라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사랑을 하고 관심을 주고 계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신풍제약 에디슨 EV도 공시가 정말 화려하게 나와서 안 사고는 못 베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 수직 낙하하는 대로 정말 한두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주가로 회귀하는데. 자, 그래서 금양도 똑같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수직 낙하에도 이상한 종목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종목으로 여기서 수익을 이만큼이나 먹으신 분은 정말 먹은 게, 이 세력들과 같이 한 배를 타서 먹은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수익 나실 분들은 폄하할 생각이 없고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종목 지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은 다시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MSCI 편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안 된다면 세론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참고해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금양 조금 더 내용 보충해서 후속편으로 준비를 해오도록 할 거고요. 오늘 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모두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